안녕하세요. 오늘은 1997년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뉴욕 브로드웨이 아시죠? 세계 뮤지컬의 심장부. 네, 바로 거기죠. 거기에 한국어로만 노래하는 동양 뮤지컬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영어 자막도 없이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불가능하다, 이거 실패할 거다, 다들 고개를 저었죠. 그 냉담함 속에서 시작된 도전,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 뮤지컬 명성황후 이야기입니다. 네, 당시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시련의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그냥 단순히 공연이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부도라는 그 믿기 힘든 소식을 저 먼 타국에서 접한 제작진, 배우들, 어쩌면 돌아갈 비행기표 살 돈도 없었을지도 모르는 그분들이잖아요. 네,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낸 어떤 희망의 기록이죠. 오늘 저희는 당신과 함께 이 좀 무모해 보였던 도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네, 그 배경부터요. 그리고 어떤 역경을 딛고 일어섰는지, 또 누구도 예상한 못한 성공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당시 기록들, 증언들, 또 언론 보도들을 가지고 좀 생생하게 다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1997년 뉴욕의 겨울, 그 뜨거웠던 커튼콜 순간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근데 왜 하필 명성황후였을까요? 아, 이 작품은 시작부터 좀 남달랐어요.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1995년인데 그 해가 바로 명성황후 시의 100주기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 벌려는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우리의 좀 아픈 역사를 되짚어보고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그런 의도가 처음부터 강했군요. 정확합니다. 그 연출가 윤호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쓰여진 역사를 살아있는 역사로 움직여보고 싶었다고요. 살아있는 역사. 네. 그냥 책 속에 딱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무대 위 인물들의 숨결, 목소리 이걸 통해서 관객한테 역사적인 교훈도 주고 또 감동도 주고 싶었던 거죠. 단순한 흥행작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소명을 안고 태어난 작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소명의식이 국내에서 일단 크게 성공하고 나서 더 큰 꿈으로 이어진 거군요. 브로드웨이 진출이라는. 네, 맞습니다. 근데 주변 반응은 엄청 싸늘했다면서요. 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반응이었죠. 아니, 한국어로 된 그것도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역사를 다룬 뮤지컬로 브로드웨이를 간다? 그 발상 자체가 당시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다들 비웃고 말렸다고 해요. 허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인 그 힘은 뭘까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뗏목을 타고라도 가겠다. 이게 이때 나온 거죠? 맞습니다. 제작비가 부족하다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윤호진 대표가 던진 말이죠. 정말 그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정말요. 당시 후원 회장은 집을 담보로 제작비를 마련했고 배우들 사이에서는 우리 출연료 못 받아도 좋다? 그냥 뉴욕 무대에만 서게 해달라.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대요. 와, 진짜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그냥 모든 걸 걸었던 거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의 오랜 동료인 손진책 대표는 대책 없이 간덩이만 부은 윤호진의 극단적 낙관주의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회고했다는데 허허. 어쩌면 그런 무모함이 진짜 역사를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열정, 그 비장함으로 뉴욕에 도착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던 거죠. 그렇죠. 현지 스태프들하고 첫 만남부터 예상 못한 난관에 딱 부딪힌 거예요. 어떤 문제였는데요? 바로 우리말 공연 문제였습니다. 현지 스태프들이 딱 그러는 거죠. 아니, 브로드웨이에서 영어 아닌 다른 언어로 공연하는 건 이건 자살행위다. 아,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관객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댔죠. 하긴 상식적으로는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타당했죠. 근데 윤호진 대표는 타협을 안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 작품의 본질은 우리 언어와 정서에 있다. 딱 이러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언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네. 가장 하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는 그 신념, 우리 문화랑 역사에 대한 자부심, 이걸 지키려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와, 근데 이 고집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드디어 1997년 8월 링컨 센터 뉴욕 스테이트 시어터에서 명성황후의 막이 올랐군요.
첫 공연 끝나고 현지 반응은 좀 어땠어요? 아, 뉴욕타임스, 뉴욕포스트 같은 주요 언론 리뷰가 막 쏟아졌는데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아, 극과 극이요? 네. 칭찬하고 비판이 아주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그럼 칭찬은 주로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와, 시각적으로 진짜 찬란하다, 골저스, 이거 1급 스펙테클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아, 볼거리가 화려했군요. 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의상, 동양적인 색채가 확 돋보이는 무대 디자인, 흔히 말하는 미장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극찬이었죠. 네네. 그리고 주연 배우들의 그 폭발적인 가창력, 이것도 호평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눈하고 귀를 사로잡는 요소들은 확실히 인정을 받은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꽤 날카로운 지적들이 있었어요. 우선 극의 흐름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다소 산만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아, 스토리가 좀. 네, 역사적 사실을 막 압축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연성이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비판은 역시 그 언어 문제였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관객이 2시간 반 동안 오로지 영어 자막에만 의존하면서 그게 몰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 그건 좀 그렇겠네요. 네, 때로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아주 솔직한 평가가 나온 거죠. 결국 우리말 공연이라는 그 자부심이 동시에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으로 작용한 셈이네요. 그렇죠. 화려한 볼거리에 대한 찬사와 또 낯선 언어, 낯선 역사에 대한 거리감,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뉴욕 공연 팀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한국에서 날아든 것은. 아, IMF 사태군요. 네.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 와, 충격, 그 절망감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냥 얼어붙는 듯 했다고 해요. 당장 환율이 막 폭등하니까 안 그래도 부족했던 제작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아이고. 한국에서 추가 지원, 이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말 그대로 정말 망망대해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겠죠. 당시 명성 황후 역을 맡았던 배우 이태원 씨의 증언이 있잖아요. 진짜 힘들게 공연했다. 그때 하필이면 IMF가 터져서. 그 목소리에서 당시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배우들은 당장 내일 공연을 걱정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는 살 수 있을까? 이것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거예요. 아, 정말 생존의 문제였네요. 네. 이제 이분들한테 이 공연은 단순한 예술활동이나 성공 여부를 넘어선 문제가 된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어쩌면 이 공연이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이제 정말 생존과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된 거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강해진 거군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주저앉는 대신에 거리로 나섰어요. 배우, 스태프 할 것 없이 모두가 직접 포스터 붙이고 전단 돌리고. 와, 직전요? 네. 시간이 날 때마다 맨해튼 거리로 나가서 행인들한테 공연 알리고 그랬죠. 심지어 이런 일화도 있어요. 맨해튼의 한 대형 빌딩 앞에서 열리는 야외 음악회에 그냥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네. 가서 저희 노래 한 곡만 부르게 해주시면 저 벽에 우리 공연 포스터 딱 한 장만 붙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정하기도 했다는 당시 절박함이 딱 보이죠. 뗏목을 타고라도 가겠다는 그 초심이 딱 떠오르네요. 정말 현실이 뗏목 신세가 돼버렸는데 노를 놓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정말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짜낸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이런 절박한 사투가 기적의 씨앗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어떡해요? 바로 뉴욕 교민사회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아, 교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했군요. 네,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낙담했던 분들이 바로 해외 동포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안 좋으셨겠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공연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공연팀이 정말 어렵게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 이게 교민들한테는 그냥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선 의미로 다가온 거예요. 아, 뭔가 무너진 조국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는 어떤 힘 안의 불씨, 그렇게 느껴졌겠네요.
그렇습니다.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 관람을 막 조직하기 시작했고요. 주변에 미국인 친구나 동료들 손을 잡고 극장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당시 공연을 본 한 교민분은 이렇게 회고했어요. 처음엔 그냥 뭐 교민 위안 공연이겠더니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보니까 와, 웅대한 스케일, 잘 짜인 구성, 배우들의 열연에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다.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다 하고요. 와, 꺼져가던 불씨에 정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네요. 교민들의 응원이 배우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텅 비었던 객석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배우들, 스태프들도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1997년 8월 21일 새벽이었어요. 바로 그 뉴욕타임스 리뷰가 나온 날이죠. 네, 호텔방에서 막 초조하게 리뷰 기다리면서 밤을 꼴딱 세우던 윤호진 대표한테 뉴욕 특파원의 다급한 전화가 딱 걸려온 거예요. 네. 뭐라고 했어요? 윤영, 지금만 뉴욕타임스 공연평 인터넷에 떴는데 와, 이거 엄청난 호평이야. 대박이야. 이거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어떤 내용이었길래요? 뉴욕타임스의 아주 저명한 평론가 아니타 게이츠의 리뷰였는데 그야말로 격찬이었습니다. 그냥 뭐 볼만하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네네. 진정한 장관, 스펙테클이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줬다. 시각적으로 황홀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하며 역사적 무게감까지 갖춘 꼭 봐야 할 뮤지컬. A visually stunning, emotionally powerful, and historically resonant musical that is well worth seeing. 이렇게 극찬을 했죠. 와, 심지어 명성황후를 아르헨티나의 영웅 에바 페론에 비유하면서 그녀의 삶과 카리스마를 아주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고 평가했어요. 대단하네요. 이전 리뷰들의 비판, 특히 그 언어 장벽에 대한 우려를 그냥 정면으로 뒤집는 평가였어요. 와, 진짜 그 기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 거네요. 네, 말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요. 링컨 센터 극장 매표소 앞에는 그 리뷰 보고 찾아온 관객들로 인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며칠 뒤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는 최고의 성공을 의미하는 그 마법 같은 문구 있잖아요. 그게 명성황후 공연장 앞에 딱 붙었습니다. 입석표 판매. 스탠딩 룸 온리. 맞습니다. 좌석이 모두 매진돼서 서서 볼 관객이라도 받겠다. 이 의미죠. 브로드웨이에서는 뭐 최고의 영예이자 흥행 보증 수표로 통하는 상징이에요. 네네. 단원들은 그 글자 앞에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념사진 찍었다고 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쏘아 올린 기적의 신호탄이었던 거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공연 날의 풍경은 더 감동적이었다고요? 네, 그 2,800석 객석이 관객들로 가득 찼는데 놀라운 건 관객의 절반 이상이 뉴욕타임스 리뷰 보고 찾아온 미국 현지인들이었다는 점이에요. 와, 현지인들이요? 네, 초반에 그 냉담함, 언어 장벽에 대한 우려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믿기 힘든 변화였죠.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을 위해서 무대에 선 배우들의 감회는 정말 남달랐을 것 같아요. 배우 이태원 씨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 그것도 뮤지컬의 본고장이라는 뉴욕 사람들이 한국 작품을 보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좋아해 줄 게에는 네.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벅찬 감동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아, 뭉클하네요. 2,800명의 관객,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뜨거운 기립박수로 보냈다고 하죠. 네. 그 순간 무대 위의 배우도 객석에서 지켜보던 교민들도 모두 하나 돼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눈물을 그냥 단순히 공연 성공해서 기쁘다. 이런 눈물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국가적 위기라는 가장 어렵고 어쩌면 초라했던 시절에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고 또 함께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하면서 흘리는 그런 뜨거운 눈물이었을 겁니다. 명성황후의 브로드웨이 성공 소식은 IMF 외환위기로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한국 사회에도 바로 전해졌습니다. 매일같이 기업 부도, 구조조정, 실업 사태 이런 암울한 소식만 들려오던 그때였잖아요. 네, 맞아요. 이 소식은 단순한 해외 토픽 그 이상의 의미였죠. 맞습니다.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진 거죠. 네. 언론들은 연일 문화 강국 코리아의 저력, 문화 성공이 경제 위기 극복의 윗걸음이다 이러면서 대서특필했죠. 당시 공연을 본 링컨 센터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공연을 보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 다음엔 꼭 한국 자동차를 사겠다. 어머, 정말요? 아, 네. 아하. 당시 이 성공이 단순한 문화 이벤트를 넘어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문화의 힘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직접적인 위로와 용기를 주는군요. 정말 가장 힘든 시기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려온 응원가처럼 말이죠. 명성황후는 한국 창작 뮤지컬 역사상 최초의 브로드웨이 진출 그리고 성공 사례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이 성공은 무엇보다 중요한 증명이었어요. 어떤 증명이요?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도 세계 무대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증명이죠. 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는 그 명제. 그걸 현실로 보여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명성황후의 성공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시각적인 요소와 배우들의 뛰어난 기량,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감정선 있잖아요. 비극, 저항, 모성애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서사가 결합될 때 해외 관객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이게 이후에 난타처럼 비언어극, 넘버벌 퍼포먼스가 자신감을 갖고 오프 브로드웨이 문을 두드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K-뮤지컬, K-드라마, K-영화 같은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자 선례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연출가 윤호진의 우리 작품을 들고 세계에 진출해 인정받겠다는 어쩌면 정말 돈키호테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 그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감격적인 순간이었네요. 네, 정리해보면요.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이 IMF라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뮤지컬 명성황후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네. 초기의 그 냉담한 반응, 재정적인 어려움, 또 우리말 공연 고집에 대한 반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IMF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배우와 스태프들은 좌절하지 않고 필사적인 노력을 펼쳤죠. 그리고 그 진심은 뉴욕 교민사회의 따뜻한 지지로 이어졌고 또 뉴욕타임스의 결정적인 호평을 통해서 마침내 스탠딩 룸 올리라는 브로드웨이 최고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 눈물의 커튼콜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낸 분들에게 그리고 함께 마음 졸였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위로와 자긍심을 선물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가 가장 세계적인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당당히 증명해낸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당신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당신의 노력과 존재를 알아주는 따뜻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온다면 그 기분은 어떨 것 같나요?